네, 많이 기다리셨을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갑니다. 부디의 한 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 수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부디? 양극화 시대가 지금 뭐 크게 펼쳐지고 있죠.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과연 어떻게 주택시장의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는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양극화 시대 재테크 전략인데 양극화가 확실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더 커질 거로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크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도시학자인데요. 리차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라는 책에 다 나와. 여기 읽어보시면 아마 다 해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예전에도 이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책 표지가 나오고 있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그렇죠? 왜 불평등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대요? 이거 혹시 읽으셨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네요. 아직 안 읽어본 거예요. 못 읽어본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오늘 추천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이게 예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삼양동에서 한 달살이 했잖아요. 삼양동 언덕배기에서 그때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신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구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한번 시작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왜 불평등한 건지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거에서 물론 세계 여러 도시, 대도시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서울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나와 있을까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세계 대도시를 슈퍼스타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1등부터 이렇게 쭉 1, 2, 3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한 몇 등 정도? 우리의 서울? 예, 서울. 서울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이 위상이 대단하거든요. 못해도 한 10위권 내에는 있겠죠? 네, 10위권 내에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몇 위에 실제로 여기에서 8위입니다. 오, 8위. 근데 이 슈퍼스타 도시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있어요? 슈퍼스타 도시? 이게 이제 슈퍼스타 도시라는 이게 이 사람이요. 이분이 뭐 경제 생산의 근거, 경제력, 기업 활동, 인재, 글로벌 경쟁력, 금융 투자 산업 뭐 이런 것들 총괄해서 특정 기준치를 점수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매겼는데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뉴욕? 뉴욕. 역시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 집값 제일 비싼 동네죠. 그렇구나. 슈퍼스타 도시 그냥 말로만 여기는 유명한 도시니까 슈퍼스타 뭐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다 기준을 나누어서 점수화를 시켰군요. 서울은 8위고. 그러면 여기가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비쌀 수밖에 없는 도시네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이 책에 나오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55개 대도시 는 인구가 7% 정도에 불과하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합니다. 그 대도시의 역할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대도시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음악, 공연, 예술 이런 창조 산업 분야에 가장 또 특출나게 많다. 그래서 뭐 동경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28%가 국내 GDP의 40%를 담당한대요. 동경이. 그리고 파리는 전체 국민의 16%가 국내 GDP의 30%를 담당한대요. 이게 파리. 프랑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한마디로 문화 접근성 일자리를 찾아서 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도시의 힘이 계속 이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불평등이 더욱더 가속화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는 무궁무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양극화도 필연적인 거다. 라는 말이네요. 예, 맞아요.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 지역적 양극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뉴욕에 가면은 그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호 옛날에 그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래요, 소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화랑가도 생기고, 네. 지금 이제 관광지로 뭐 이렇게 크게 알려졌지만, 소 지역의 중간 가격이 집 한 채면은, 네.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랜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구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 가격대인데도. 이게 뭐 보통 뭐 20몇 채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니, 집값이 뉴욕은 엄청나게 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소. 그렇죠. 근데 서울은 몇이라 그랬어요, 아까? 8위. 8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은 이 8위의 대도시인데 다른 도시 대비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물론 비싸죠. 비싼데 이게 당연하다. 예,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서울의 가장 비싼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렇죠. 강남 3구라고 네. 하죠. 여기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청주나 이 지방이 있죠. 이 지방 도시들, 네. 이런 도시에 과연 아파트에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을까? 뭐 가격 따라 다르겠지만 살수 있을까요? 열 몇 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는 중위 가격으로 하면 중간 가격. 네. 우리는 그만큼 격차가 미국보다 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양극화는 필연적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시고 책을 통해서도 지금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재테크는 무엇인가예요? 네. 뭐예요? 재테크 전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은 편한 곳에 살면 돼요. 거주하기에 네, 편한 거주하기 곳. 편한 네. 곳. 오래 살다 보면은 정도 들고 그렇죠. 내 고향 갖다 치는 네. 거죠. 그래서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어디에 살도 상관없지만 내가 편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재테크는 틀려요.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남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네. 살고 싶은 곳. 그렇군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 맞고 공기 좋은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방향성이 바로 뭐다라고 해서 5가지로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네요. 예. 자, 네.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통합기획, 네. 예,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가장 고밀도 역세권 개발, 이 개발, 이런 재개발의 유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공공재개발도 있지만, 네. 공공재개발은 어쨌든 점점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빼고, 일단 요게 지금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의 형태예요. 이 재개발, 서울의 오래된 동네들은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여기저기서 낡은 동네들 재개발하느니 동설거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갈 거냐가 앞으로 도시가 점점 차별화되고, 서울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서울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where,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서울에서도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도.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요, 이 뭐가 높은 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외곽 지역은 사업이 항상,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경험해 보면은 이 외곽에 좀 낡은 동네들, 네. 그런 데들은 집값이 좀 싸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더라도 뭔가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잘못하면은 장기간 묶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집값의 차이는 이 중심 권역과 외곽 권역, 이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재테크라면 중심 권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기,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 많이 오른다고 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또 뭐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까지 등장해서 40% 이상씩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어떤 곳에, where죠, where, 어디에 네.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가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해 뭐 신통기획에서 지정한다고 할 때 그때 빨리 뭔가 움직였던 분들은 지금 어쨌든
이익을 지금 많이 내고 기분 좋게 지금 있는 곳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뭔가 망설이고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도 역시 또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 것을 깨고 우리가 어떻게 남들이 멈칫할 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역발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금의 방향성은 바로 재개발이고, 이거를 지금 어떤 양극화의 논리에서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재개발 이 투자 시장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이유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들려주신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사항, 뭐 재개발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이메일 모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세미나는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가 또 막 극성이고 해서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10명씩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 노하우와 그리고 투자처까지 알려드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추석 전에 한번 뭔가 확실한 그런 마인드를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일과 22일, 9월 15일, 9월 22일 모두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이고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부근에 있습니다. 역세권이에요. 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진행 중인 핵심 투자처 주제고요. 여러 전문가 그리고 부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시간이 안타깝지만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개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개별 상담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